북한 사회와 주민 생활에 대해 알아보는 북한이 궁금해 시간입니다. 이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춘분이 어제였는데 네. 아니 왜 이렇게 날씨가 변덕스러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안 그래도 이 코로나19로 뒤숭숭한데 꽃샘추위가 이제는 좀 물러가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코로나19도 좀 물러가면 좋겠는데 네. 장기전이 되고 있어서 참 걱정입니다. 네. 이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요. 이 코로나19에 대한 정보가 너무 넘쳐나서 인포데믹이라는 말까지 생겨났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 코로나19에 걸릴까 봐 너무 불안하기도 하고 해서 다양한 정보들이 생겨나고 또 확산되고 있는데요. 북한은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통일보건의료학회 이사장이신 김신곤 고대 안암병원 교수님, 그리고 북한 전문 기자 강미진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그리고 요즘에 그 소식 접하셨겠지만 종교단체에서 이 신도 입에 소금물로 이렇게 뿌리고 소금물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차단할 수 있다고 믿었던 교회 목사와 신도들. 인터넷엔 이미 널리 퍼져 있는 예방법입니다.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맞아요. 정말 다양한 민간요법들이 확산되고 있어서 이게 또 걱정스러운 일이 되고 또 다른 피해를 낳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북한에서 오신 강미진 씨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대한민국은 의료 시스템이 좀 잘 되어 있고 그만큼 모든 게 이제 최신화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정말 최신화된 의료 기술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두려움에 떨거나 남이 이제 공식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그런 방법을 가지고 이제 그 방역에 힘을 쏟는다 이런 거면 왜 저렇게까지 불안해할까? 그냥 불신이잖아요. 저는 이게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 최첨단 의료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걸리는 사람이 있고 사망자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더 불안해하고 그러니까요. 또 뭔가 다른 걸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것 때문에 사실 다양한 정보들을 자꾸 접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죠. 처음 만나는 소위 신종 바이러스고 네. 아직 예방약 또 치료제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심리적인 불안감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있는 그대로 보고 또 잘하고 있거든요. 개인 위생 방역 철저히 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 그렇지만 마음의 거리는 좁히는 이런 사회적인 노력을 통해서 저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코로나19에 대한 넘쳐나는 정보들이 과연 사실인지 정말 효과가 있는지 저희가 한번 팩트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 문자로 받으신 분 많으시죠? 심지어 미국 질병예방센터라고 떡하니 써 있는데 또 흥미롭게도 영어로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사실 저런 문자 받으면 정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거 사실일까요? 사실이 아닙니다. 콧물이나 기침 증상 같은 호흡기 증상이 없는 경우들도 있지만 있는 경우들도 있어서요. 증상만으로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과연 예방되나요? 이것도 가짜 뉴스죠. 뜨거운 물은 아마도 보통 저희가 감기 있고 그러면 이 기관지 점막들이 좀 이 습도들이 적어지면서 바이러스의 침범을 좀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물을 자주 먹게끔 하는 건 나쁠 건 없는데 네. 이게 신종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비책 그건 전혀 아니고요. 락스 분무기로 과연 코로나19 퇴치할 수 있나요? 락스를 물에 희석해서 어머님들 화장실 청소할 때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수건 같은 데 묻혀서 닦아내는 이런 방식은 괜찮지만 그걸 분무하게 되면 이게 호흡기를 통해 가지고 흡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분무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쓴 다음에는 깨끗하게 청소를 다시 해야 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렇다면 이번엔 북한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북한 매체를 보면 매일같이 해외 감염 소식을 전달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이 북한 주민도 굉장히 불안해할 것 같거든요. 요즘 분위기가 좀 어떤가요? TV랑 노동신문 보니까 그쪽 동네에 난리가 났던데 어떠냐. 한국 걱정을. 저는 초기에 마스크를 좀 북한에 좀 보내려고 마스크 조금 구매를 해놨던 게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막혀서 못 보내고 했는데
오히려 이제 상황이 역전이 돼서 북한 쪽에서 저를 걱정하는 그런 모양을 보여줘가지고 좀 상당히 좀 혼란스럽기도 하고 놀라기도 했습니다. 네. 한편으로는 그게 이 북한 주민들이 너무 제한적인 정보만 듣고 있다는 어떤 반증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교수님. 네, 저는 충분히 그럴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역별로 편차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근데 저희가 좀 유심하게 보는 게 북한의 공식적인 보도,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의 보도인데 이전에 저희가 사스 경험했을 때하고 비교하면 보도량이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습니다. 논조도 보면 북한에서 만약에 단 한 명이라도 환자가 발생하면 북한에 엄청난 후과를 초래할 만한 사변이다. 그래서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 모습들을 언론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북한 주민들도 많이 불안해할 것 같은데 이런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 여러 가지가 있나요? 사실 북한에는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뭐 이렇다 저렇다 할 그럴 방법들이 잘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자구책으로 본인 스스로가 이제 방법을 찾는데 제가 정말 놀라웠던 게 결핵약을 먹는다는 거예요. 결핵약이요? 북한 시장에서 요즘 팔리고 있는 약이 도추라는 결핵약이라고 하는데 그 약을 찾아서 진짜 심리, 20리까지 막 간다고 해요, 주민들이.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교수님? 큰일 나죠. 폐염증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결핵균이거든요. 결핵 치료하는 거와 통상적인 지금 신종 바이러스에 의한 폐렴이 다르다는 거를 인식을 잘 못해서 그랬을 개연성이 있고요. 어떤 굉장히 잘못된 정보로 그런 결핵약을 구하기도 하는군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결핵약을 오남용하게 되면 나중에 정말 결핵이 생겼을 때 결핵약이 듣지 않는 그런 결핵약 내성의 문제가 생겨서 굉장히 그건 위험한 방법입니다. 절대 그러셔서는 안 됩니다. 일반인들이 이제 세균과 바이러스의 차이를 구별을 잘 못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균성 폐렴일 때는 항생제를 먹으면 되고 예를 들어서 방광염이 있다, 여성분들 뭐 신우신염이 있다 이런 때도 역시 세균성 질환인 경우에는 항생제로 치료가 됩니다. 근데 바이러스는 그런 항생제를 써도 효과가 없죠. 그래서 감기 때 보통 항생제 먹으면 나 감기 바이러스 막을 수 있다. 그것도 잘못된 얘기입니다.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는 약이 따로 있어야 되고 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북한 주민 여러분, 결핵약은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결핵약을 환자도 아닌 일반인이 처방전도 없이 이렇게 산다는 게 굉장히 놀랍습니다. 이거는 또 어떻게 된 일인가요? 우리 의료하고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북한은 원래는 무상의료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병원에 가면 치료할 뿐만 아니라 약까지 병원에서 줬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북한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또 지금 유엔 제재 상황에 있으면서 약들도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가도 약이 없어요. 그래서 경제적인 능력 있는 분들이 의사에게 처방전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장마당에 가서 구입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오남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비슷한 증상이 있을 때 병원을 가는 게 아니고 장마당 가서 내가 예전에 효험을 받던 그 약을 또 구입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북한의 지금 보건의료 상황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북한 당국에서 아무리 안전하다고 이게 선전을 해도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불안한 마음에 이렇게 약까지 챙겨 먹고 있다고 하는데요. 또 이외에 어떤 것들이 있을지 북한 주민들이 코로나19에 대처하는 방법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북한에서는 마늘 목걸이로 예방을 한다고 하거든요.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어른들 같은 경우는 뭐 마늘을 이제 자극적이지만 생으로 먹거나 뭐 다른 걸 해서 먹을 수도 있지만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안 먹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늘을 짓지어서 자그마한 이렇게 비닐에다 포장을 해가지고 목걸이를 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구멍을 뚫어주면 거기에서 이제 마늘 향이 올라와서 감기도 안 걸리고 뭐 퇴치가 된다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일반적이었거든요. 저도 솔직히 제가 어렸을 때도 했던 기억이 나고요. 아, 진짜요? 저도 역시 아이를 키우면서 그렇게 했거든요. 북한 주민들은 정보가 정말 없으니까 누가 한번 했는데 괜찮더라 이러면 그게 이제 법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아이고, 이게 마늘 목걸이는 사실 제가 들어도 이거는 뭐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전문가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떤가요? 이게 근거가 전혀 없는 얘기죠. 그렇죠. 예. 지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왜 이런 것들이 민간요법들이 좀 횡행하게 되는가. 그럴 만한 저간의 사정들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거는 우리처럼 충분한 약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처럼 병이 중등도가 깊어졌을 때 바로 가서 입원해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자체들도 상당히 미비한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사실 주민들 입장에서 자구 노력하기 위한 내가 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뭔가 면역력을 증진시킬 방법이 없을까 이런 좀 고민을 하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나온 몇 가지 얘기들은 다 사실은 근거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더 황당한데요. 유황으로 소독을 한다고요? 유황 온천 할 때 그 유황인 거죠? 일단 이제 그 소독 상황이 어떠냐 이렇게 취재를 하다가 들은 건데 우리는 없으니까 뭐 껌 대신 닭이다 이런 식으로 유황 소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얼핏 이제 북한에서 뭔가 소독을 할 때는 유황불을 피워서 소독했던 기억이 났었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연기가 다 나갈 때까지 집안을 비워놓거나 창고를 비워놓거나 이렇게 소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교수님 표정이 이미 답이 나온 것 같은데 어떤가요? 유황가스가 바이러스를 죽인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고요. 아, 네. 일종의 이것도 독성 물질이기 때문에 고농도로 흡입하게 되면 호흡기, 점막, 폐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이거 빨리 알려주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네. 큰일 나겠어요, 진짜. 네. 혹시나 이 방송 보시는 탈북민이나 세터민들 계시다면 또 이 북한에 계신 친지분들 계시다면은 꼭 알려주셔야겠습니다. 유황 가스에 뭐 이런 얘기들이 다 소독약이 없기 때문에 이 주민들이 뭐라도 깨끗하게 좀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에서 자구책으로 나온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이렇게 북한에서는 소독약, 이 알코올 같은 것들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건가요? 통상 저희가 병원에 가시면은 만날 수 있는 네. 손 소독제라든지 그런 소독약 같은 경우도 쉽게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인도적 차원의 사실 지원이라고 할지라도 유엔 제재에 굉장히 많이 제한을 받고 있어서 그런 거를 수입하는 거, 또 북한 자체적으로 또 생산하는 거 이런 거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코로나19에 대처하기 위해서 또 예방하기 위해서 남북이 방법은 좀 다르지만 고군분투하고 있구나 이런 게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남북 주민 모두 난무하는 정보들의 사실 여부를 잘 판단해서요 건강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